거기 166페이지 위에 보시면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장짜리에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일단 정액법, 정률법에서 그 공식 5개하고 요거까지 볼 거예요. 교환까지.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종의 뜻이 뭐죠?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는요.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장부가의 뜻이 뭐예요? 어디에 쓰여 있는 금액? 장부에. 그래서 장부에 1,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0,000원. 500이라고 되어 있으면 5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의 뜻은 뭐죠? 다른 거. 그래서 이종 격투기 그러면은 다른 그 운동선수들끼리 싸우잖아요. 뭐 복싱하고 유도. 그래서 이종 그러면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에요. 공정가액을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도 하고요. 시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금액. 그거를 공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 우리가 공정 그러면 뭐죠? 내가 사나 남이 사나 어떤 금액이요? 같은 금액. 그거를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가 다른 말로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가 시중가격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특별히 적어봐야 되는구나. 167페이지에 8번하고 9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오면 이론으로 잘 나오거든요. 이론으로 나오는데 요거 갖고 장난쳐요. 장부가냐 공정가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나와야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왜냐면 저희 시험하고 교환하고는 좀 안 맞아요. 교환이 원래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하고 그렇게 맞는 내용은 아닌지라 아주 잘 내진 않으세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서는 정부보조금하고 일명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번가 요 두 가지만 볼 겁니다. 거기 장기연불은 안 봐도 돼요. 저희 시험에선 장기연불까지는 안 나와요. 정부보조금의 뜻이 뭐죠? 국고보조금. 누가 보조해주는 돈이에요? 정부가.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계를 사면은 국가에서 50% 지원해주겠다. 80%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농기계를 사면은 국가에서 몇 프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보조금의 특징은요. 얘는 자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왜 빼도록 되어 있냐면 이 돈은 회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이죠. 그러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산 가격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뭐 해준 돈이에요? 지원해준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를 1,00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6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은 400만 원만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 사람의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공짜로 내 자산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은 더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차감하여 표시한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차입원가, 예, 요거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요거는 주로 이제 건물 짓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지으려고 노력해요? 남의 돈으로 지으려고 노력해요? 남의 돈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하죠. 선분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선분양해서 일단 돈을 받고 그거 가지고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르니까 은행에서 뭐 받죠? 대출 받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 받으니까 뭐를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돼요. 금융비용의 뜻도 이자예요. 예, 멋지게 쓰면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물을 잘 짓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빨리빨리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어요.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빨리 지으면 이자가 적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물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분양 안 되는 데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싸게라도 넘겨야 돼요. 왜냐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제 싸게라도 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집 사실 때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반반이신 분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산 집이라 이미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갖고 있는 게 빌라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 처남들이 잘 돼서, 예, 참고로 처갓집을 샀어요. 예, 원래 처갓집 옆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처갓집에서 4층이시니까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다고, 무릎 아프시다고 이제 전원주택으로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안 살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오더니 오빠 저기에서 처남들이 잘 됐으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리고 처남이 거기에서 고시패스 하고 막내 처남은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다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죠. 왜냐면 이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직은 외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어찌어찌 딱 살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려 해갖고 샀는데, 예, 사자마자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작년에 샀으니까. 아, 근데 원래 저는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나오면 일단 대부분 기간이 1년 넘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 짓는데 몇 년 이상 짓죠? 1년 이상 짓죠. 그리고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뭘로 처리하시냐면 건설 중인 자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가 나간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뭘로 처리하세요? 건설 중인 자산. 요 바로 앞에도 지금 건물 짓는데 확실히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올리기 시작하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어저께 분명히 지압하고 있었는데 벌써 2층인가 3층 짓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초반에는 암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네, 177페이지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1년 넘게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형이니까 뭐가 없죠? 네, 형태가 없죠. 그 다음에 영업에 쓰셔야 되고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효익의 뜻이 효과 플러스 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걸로 나와요. 형태가 없음을 뭘로 내요? 있음으로. 근데 쉽게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시험장 가서 문제만 보면 문제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웃긴 게 시험 끝나고 나와서 시험지 보잖아요. 그러면 한두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틀린 거. 그게 참 웃겨요. 저도 매번 느끼는 건데. 그리고 예전에 시험 보러 갔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저기 친구들끼리 같이 시험 봤나 봐요. 4명이서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근데 옆에 가서 답을 알려줬어요. 왜 그랬냐면 서로 틀린 걸로 싸우고 있길래. 서로 모르니까 틀린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가갖고 그거 다 아니고 이게 답이라고. 거기 교재 보시면 진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 일단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배울 건데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돼요. 요거는 2장짜리에 있어요. 네,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식별 가능이 뭐냐면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거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은 저작권 같은 거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임창정 씨의 그 소주 한 잔인가? 네, 그거 저작권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노래로도 꽤 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 아이돌 그룹 하나 키워 보시겠다고 목돈이 필요해서 팔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식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권리를 영어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동종업종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잘 나가는 회사야. 네. 그러면 잘 나가니까 이 회사 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어떤 다른 회사에서 와서 야 너네 회사 130억 줄 테니까 팔아. 네. 그러면 얼마 더 불렀죠? 30억 더 불렀죠? 그게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짜리야. 근데 요거를 130억에 판매했어요. 그러면 30억이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영어권. 왜냐면 이 회사에서 30억을 더 준 이유가 뭐죠? 이 회사가 장사가 뭐 되니까요?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는데 카카오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카카오를 누가 살려고 했었죠? 다음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왜 그랬냐면 네이버에는 그 라인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한테 가갖고 너네 팔지 않겠니? 그랬는데 못 샀어요. 왜 못 샀냐면 카카오가 그때 영어권으로 조 단위를 불러버렸어요. 이만큼 주면 팔게.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죠. 다음도 왜냐면 카카오톡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불러서 카카오톡을 사지는 않고 투자만 했죠. 네, 그래갖고 한때 다음 카카오톡이었어요. 네, 이름이 진짜로 잠깐 회사명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다음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카카오톡이 네이버 쪽보다는 다음 쪽이 훨씬 더 연결이나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이라는 메일 들어갈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카카오톡이에요. 네, 카톡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살려고 그랬는데 영어권을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가 창출이 안 된다의 이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가 안 되는데 영어권 50억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놓으면은 장난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영어권은 돈 주고 산 것만 인정하겠다. 그걸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유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써요. 아까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법 쓰거든요. 간접법은 무슨 자산에서 쓴다고요? 유형자산. 네, 무형자산에서는 직접법 쓰는데 이거 분계는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컴퓨터가 해준다 그랬어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게요.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직접법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무형자산. 그래서 대변이면은 자산의 뭐죠? 감소죠. 그래서 직접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직접법. 그 다음에 간접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얘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명칭을 써서 뺐어요? 다른 거 이용해서 뺐어요? 다른 거 이용해서 뺐죠?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빼는 거다. 근데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계는 누가 해줄 거다? 컴퓨터가. 우리가 안 해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2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 몇 년으로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몇 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 네, 그러면은 몇 년은 넘기지 말자. 20년은 넘기지 말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인가 이게 50년인가 7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대박 나면요. 그거 가지고 50년인가 70년 동안 계속 돈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 죽으면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에 유명하신 그 가수분 계시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예, 그분 따님은 놀러 다닙니다. 왜요?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예, 그 연수 동안에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몇 년까지만 하자? 20년까지만 하자. 근데 20년 넘길 수도 있어요. 법에 뭐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걸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근데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시험에 무형자산이 나오면 무슨 법으로 하시오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안 나와요. 무형자산이 나오면 유형자산은 나오거든요. 정액법으로 하시오, 정률법으로 하시오 이렇게 주는데 무형자산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면은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이제 저희가 외우셔야 될 거 2장짜리 있는 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개발이 있고요. 연구가 있어요. 예, 연구는 뭐 하는 거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해 보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도 참고로 이거 상용화는 제가 알기로 바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코루 했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 막바지 때 카이스트였나 어디였나 어느 대학이었나 해서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코로 안 쓰시고 침만 뱉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 왜냐면 코로 쓰셨을 때 아팠잖아요. 그래서 실제 코피 나신 분도 있대요. 너무 쓰셔갖고. 예. 전 다행히도 코피까지는 안 났는데 제일 무서웠을 때가 와이프가 해주실 때였어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시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아직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 효익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는 그냥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저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이에요. 근데 왜 비용 처리하냐면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만 끝난 거지 아직 우리 회사에는 효익이 없거든요. 예, 왜냐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카이스트에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거 발표했어요. 뭐 발표했냐면 우리 강의실 정도 되는 요 크기에 핸드폰을 어디에다 던져놓든 무선 충전이 돼요.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공기 중에 전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기는 사람 몸에 유해하잖아요. 맞죠?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전기 만지면.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스마트폰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기기구가 다 무선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떼돈을 벌 건데 문제는 그게 어렵나 봐요.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계속 연구 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은 이제 돈을 그냥 갈고리로 긁는 게 아니라 통장에 그냥 액수가 쭉쭉쭉쭉 나오겠죠.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기계를 다 들고만 다니면 되네. 그래도 최종 목표는 저거긴 하거든요. 와이파이처럼 모든 기계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전기를. 공중에 있는 전기를.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인체에 무해하면 괜찮을 텐데 유해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컴퓨터 고칠 때 전기 맛을 봐요. 마음이 급하면 뒤에 있는 코드 안 뽑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약전이긴 하지만 찌릿찌릿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왜 자산 처리하냐면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는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상개발비라고 있는데 이 경상개발비는 뭐냐면 금액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500원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자산 처리하지 말자. 무슨 처리하자?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경상의 뜻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작은 거는 자산 처리하지 맙시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금액이 작은 건 자산 처리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자산 처리하면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 처리하면은 한 번 처리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편해요? 한 번만 하는 게 편해요? 한 번만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은 것들은 다 비용 처리하고 땡칩니다. 왜냐면 자산 처리하면은 이거 내년에도 또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누군가가 신기술을 뭔가를 만들면 돈은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거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듣긴 했거든요. 저 아시는 분이 그쪽 관련된 분이 있으셔갖고 그분은 어떻게 맨날 보면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에 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자기 동생이 SK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스마트폰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막 들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77페이지 보시면 영어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사 잘 되는 회사 살려면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요? 비싸게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M&A라고 있잖아요. 흡수합병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회사를 사고 싶어. 근데 장사 잘 되니까 돈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영어권은 완벽하진 않지만 얘하고 비슷해요. 권리금. 내가 만약에 부평의 좋은 자리에다가 식당을 내고 싶어. 그러면 기존의 식당을 인수할 거야. 그러면 장사 잘 되는 데에서는 뭐 달라 그러죠? 권리금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그 개발비는 내부 창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발비 빼놓고는 내부 창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발은 다른 회사랑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요. 같이 한 회사에서 이거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회사에서 다른 회사랑 같이 공동개발이라기보다는 다른 회사랑 협력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다 만들어 갖고 팔려고 봤더니 같이 협력한 회사에서 요 개발된 거를 중국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실제. 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외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외부로 노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부사장급이었나? 어쨌든 그 반도체 쪽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으로 스카우트 돼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죠. 네. 근데 못 갔잖아요. 난리 쳐서. 왜냐면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중국으로 다 뭐 될 거예요? 유출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막았잖아요. 못 가게. 그래도 지금 중국이 반도체 쪽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나 외국의 유명한 기술자들을 스카우트 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을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몇 개씩 빼돌려서 오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라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5천만 원 주는데 중국에 오면 2억 주겠대. 그럼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출된 거 되게 많아요. 그래도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도 저 그거 보고 이제 정내미가 솔직히 뚝 떨어지긴 했는데 혼자서 토요일날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일이 너무 밀려갖고 혼자 나와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러 나오셨나 보다 잠깐. 인사드리고 난 내일을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 직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평균 3분에서 5분씩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고 그 모습을 보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사장님이 토요일날 오셔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시더라. 그랬더니 너만 알고 있으라고 사장님이 가끔씩 주말에 나오셔서 모든 직원의 그 메신저를 다 확인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누가 빼돌렸대요. 회사의 중요 자료를. 그래갖고 혹시 메신저에다가 욕 같은 것도 쓰지 말고 딴 사람 얘기도 쓰지 말라고. 그게 삭제를 해도요. 마스터 암호로 들어가면 삭제한 것까지 다 뜬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취업하시면 요즘에 회사 메신저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는 업무 이외에는 안 적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그거를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메신저 혹시 쓰시면 남흉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남흉은 항상 어디 가서 보시냐면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가서 남흉을 봐야지. 그 있는 데에서 흉보다 보면 저희 와이프도 가끔씩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뒤통수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안 좋은 얘기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178페이지 보시면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특허권, 그 다음에 뭐 실용신앙권, 그 다음에 뭐 상표권, 그 다음에 뭐 거기엔 빠져 있는데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산업과 관련돼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 우리 똑같은 상표 쓰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거 소송 걸린 적이 있었는데 벤츠 노래방이라고 있었어요. 노래방 이름이 벤츠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받았어요? 벤츠에서 열받아갖고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 났냐면 벤츠라는 이름 써도 돼. 그 대신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써라. 이렇게 판결 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른 이름으로. BMW 노래방 이런 데 다 걸렸습니다. 왜냐면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즘 잘 나가시는 백종원 씨의 이름을 막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백종원 씨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백종원 순댓국, 백종원 콩나물국 이렇게 쓰면 하나라도 더 팔리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상표권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막 갖다 쓰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요것도 괜찮아요. 디자인권. 예. 왜냐면 앞으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혼자 살 때 보면 물건을 살 때 항상 조그맣고 아기자기한 걸 삽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요쪽도 앞으로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특히 누가 많이 싸우냐면요. 저기 정수기 업체끼리 이걸로 잘 싸워요. 왜냐면 정수기 모델들 보면요. A사하고 만약에 B사가 있어. 그러면 A사에서 내놓고 몇 달 후에 B사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내놔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종종 싸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권은 말 그대로 특허죠. 그다음에 저희 시험은 요게 잘 나와요. 소프트웨어. 저희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계할 때 나와요. 소프트웨어는 나오면. 요거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저기 179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런 건 좀 시험에 안 냈으면 좋겠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얼마로 봐요? 0으로 봐요. 요게 간혹가다 이론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아까 제가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거기에 진한 글씨로 20년.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사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사용 시점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감가상각의 뜻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기계 같은 것, 기계래네. 이런 권리 같은 것들도 보면 많이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값어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음식도 음식 관련돼서 특허나 이런 거를 내면 5년인가 7년 후에 그게 다 오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오픈해야 된대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그 권리가 없어요. 왜냐면 코카콜라는 그 몇 명 빼놓고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요. 실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일반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특허권을 포기했대요. 왜냐면 특허권으로 이거를 하면은 한 7년인가 5년 후에 이거를 오픈해야 된대요. 여기에 뭐뭐뭐뭐가 들어갔는지. 근데 참 코카콜라가 대단한 건 아직도 똑같은 맛을 구현 못하죠. 펩시도 맛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몇 군데에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맛이 다르잖아요. 먹어보면. 아 그래요? 뭐 그건 다 설이라. 뭔가가 들어가는 특별한 게 있겠죠. 네, 콜라도 중독이에요. 콜라, 커피, 바카스 이런 쪽은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중독되는 거 많죠. 뭐 요즘에 저기 에너지 음료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뭐 몬스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독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은 눈만 뜨면 일단 그거 먹고 시작해요. 중독돼 버려갖고 그걸 안 먹으면 하루 일과 시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삼각 방법 보시면 아까 제가 합리적인 삼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쓰라고요? 정액법.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는 하나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 보시면 부도엄과 수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도엄과 수표는 어음이나 수표가 뭐 났을 때요? 부도 났을 때.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도 나면은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는 말 그대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을 때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부채 조금만 보고 쉬었다가 부채 볼 거예요. 그리고 요 속도로 나가면 아마 이론은 다음 주 화요일,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쯤이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채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네, 유동하고 비유동밖에 없어요. 뭐 당좌 부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두 개로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러면 유동 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그러면 뭐요? 비유동 부채. 그래서 유동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1년 안에 못 갚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A라는 회사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1년 안에 갚을 게 있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는 어떻다?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축은행이었나? 어디였나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인터넷에 떠도는 게 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곳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이 없어지든 뭐하든 한 은행에 얼마만 안 넘기면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100만 원도 없어서 그런 게 나와도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걱정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이 넘게 통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서민 중에 5천만 원 넘게 통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으니까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망하면 대출금 안 갚아도 되나요? 갚아야 됩니다. 네. 왜 갚아야 되냐면 거기가 망하면 다른 은행에서 그거를 갖고 가요. 네. 그거를 다 돈 주고 사가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 막 속으로 아싸거리신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 보시면 부채는 과거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 돈을 빌렸거나 과거에 외상으로 샀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직 미래는 안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에 대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예요. 왜 그러냐면 부채는 곧 이거거든요. 채무. 채무가 갚아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의 돈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결론은 다 남의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나중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의 내용은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부터 그 뒤에 거 쭉 볼게요.